지난 금요일 HLB는 1.1% 하락하며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21%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2.61%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3.45%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0.74%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1.02%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 대비 선방하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월간으로는 0.71% 상승으로 큰 이격 없이 지수나 섹터에 연동하며 7월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모멘텀이 여전히 부재한 가운데 거래량과 주가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FDA에 신청한 타이베이 미팅이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7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주가 또한 이에 반응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측의 일정 관련 공지나 이에 대한 진행이 자주 어긋났던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FDA와의 미팅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좀처럼 투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 위치는 공매도 세력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상방 세력은 변곡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반등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46,500원 구간의 지지력은 직전 박스권의 하단이었던 48,650원짜리보다 지지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46,500원에 근접하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 다가서자 반발 매수세와 함께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HLB는 특별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합병 관련 이슈가 있는 HLB생명과학 현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HLB생명과학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전자투표 행사와 전자위 임장 수여 기간을 거쳐 7월 10일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은 모기업인 HLB와의 흡수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입니다. 합병안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합병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총액이 회사가 준비한 4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재무적 부담으로 합병이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HLB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HLB생명과학은 그룹주 내 리보세라닙 관련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합병 비율이 HLB 한 주당 HLB생명과학이 0.116745,8주로 불리하게 책정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고 재무적 리스크까지 안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생명과학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1분기에만 403억 원이라는 역대급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HLB제약 주식을 담보로 120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지만 오히려 재무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7월 10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무난하게 통과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400억 원 이하로 관리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이후에는 HLB의 자금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신약개발과 헬스케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부각된다면 추세 반등을 이어갈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37,000주를 순매도하긴 했지만 직전일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합산 43만 주를 사들이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도 소소하게나마 3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 또한 하방이 경직된 상황 속에 지지력을 다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곡점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자주 강조드렸듯이 기대손실 대비 기대수익의 편차가 큰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나 수급이 언제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식은 높은 확률에 반복적으로 베팅하다 보면 투자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 대응 병행을 꾸준히 강조드려 왔는데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 HLB그룹주 단기 대응의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서 출량파가 여러분들께 조언할 만한 매매 스킬을 갖추고 있는지 잠시 검증해본 후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1차 CRL 이후부터 2차 CRL 직전까지 출량파 멤버십 단기 대응 투자 성과는 10개월 동안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HLB가 12.2% 하락하고 HLB생명과학이 33.3%나 하락했으며 HLB제약은 23% 하락하는 등 대응하는 그룹주가 적지 않게 급락한 상태이지만 단기 대응 수익률은 173.4%로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회원방 HLB그룹주 단기 대응은 매수가나 매도가를 그날그날 지정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량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또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를 선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 채널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관적인 그래프로 제작하였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용한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 순매도세를 보였던 모건 스탠리가 강력한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신한투자가 이에 합세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지만 대량 공매도 보유자인 골드만삭스가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이고 JP모건이 이에 합세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끈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HLB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순매수세를 유지한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매수량이 지난주 대비 8만 9천 주 증가한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공매도를 주도했던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 대비 순매도량이 16만 4천 주 증가하며 매도세를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HLB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30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와 다날과 현대로템 순입니다. 검색률 대비 주가 흐름을 포함하여 본방송에서 소개하는 비교 차트나 상관관계 차트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출량파 채널 자체 제작 자료이기 때문에 HLB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트들은 조만간 진행될 시황 분석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출량파 채널을 구독해 놓으신다면 업로드 즉시 시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개인과 기관이 소소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최근 매수세를 강화하며 한 주간의 수급에서는 오랜만에 순매수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46%로 지난주 대비 0.42% 증가한 모습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데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상방 세력들이 갑작스러운 급반등을 이끌었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소소하게나마 2주 연속 매수세를 보였으며 연기금은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한 주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증시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해 대체로 약세를 보였으며 우리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와 차익 실현 압박으로 적지 않은 조정을 보이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으로는 약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인데 2025년 들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다소간의 조정 파동은 건강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27.2%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4.2% 상승으로 지난주 대비 한 단계 내려앉은 5위권에 위치하였지만 양대 지수 모두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우리 증시가 선방할 것을 예측해드리며 자산 배분을 주식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출량파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변곡점마다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조정 파동을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증시가 추세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15.4% 상승으로 아직까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10.4%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의 증시 약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법 개정 등 현재의 반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해드렸던 출량파의 장전 코멘트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하반기 우리 증시의 향방 또한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지수 선물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월간으로 확장해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1조 1천억 원을 순매수하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2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확실한 방향성 없이 불확실해진 시황에 해지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화학과 의약품이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운수창고와 철강금속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기계와 건설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5.53% 급등한 모습입니다. 장정 코멘트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매수세가 몰린다는 것을 설명드렸으며 회원방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장정 코멘트만 잘 활용하신다면 적지 않은 힌트를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종이목재와 섬유의류가 강세를 보였으며 비금속과 금융섹터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오락문화와 유통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며 1.02%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와 셀트리온 순으로 동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해당 종목들의 주간 상승률과 연간 상승률을 같이 표기했으며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을 추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매수 금액이 아닌 실질적인 매수 강도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며 OCI홀딩스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시총 대비 동시 순매수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주간이나 연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종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ST팜과 비올과 SNS텍 순으로 동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비올이며 SNS텍과 미투온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 또한 기관과 외국인이 합산 74억 원을 순매수하며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역시나 시총 대비 동시 순매수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주간이나 연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종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는 물론이고 해당 매매 주체들의 연속 순매수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양대 시장 합산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와 순매수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외국인은 미래에셋증권 EUB와 오킨스전자를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메커스와 CJ ENM은 9거래일과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에도 해당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이 저조한 종목 중에서 업황이 긍정적인 종목을 선별한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의 주요 매도 주체들을 같이 표기해드렸는데 역시나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양대 시장 합산 기관의 연속 순매수와 순매수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기관은 골프존홀딩스와 금호HT를 3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대덕과 TCK가 18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역시나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에도 주가 상승률이 저조한 종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렸던 차트들은 조금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청하시거나 영상을 잠시 정지한 후에 집중해서 살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양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가 지수를 압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셨던 바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도주를 선제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테라퓨틱스가 임상 유효성 실패로 급락한 이후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HLB와 HLB제약과 HLB파나진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HLB와 HLB제약을 제외한 모든 그룹주들이 2차 CRL 직후에 주가 수준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그룹주 전체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FDA와의 미팅 일정이 확정되고 신약 재신청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상방 세력들이 갑작스러운 급반등을 이끌었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끝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대차잔고가 5월 이후 하향 추세였다가 5월 말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소폭 증가하며 6,98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1.9%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7월 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54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 공세가 지속되며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가의 대세 상승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주도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지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72.9%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606%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379%로 역대급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997%로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향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향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 분석가들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나의 능력치가 주린이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가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실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